예, 안녕하십니까. 권반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학교에서 배웠던, 학부 때 배웠던 것이 현업에 나오면, 그러니까 이렇게 취직을 해서 기업에 입사를 해서 현업에 나오면 도움이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건지,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뭐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학교에서 이론을 배운다고 쳐요. 회로 이론을 예를 들어서 회로 이론을 배울 적에 이것이 실무에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은, 저는 사실 그 이론적인 거는 기반은 학교에서 배운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하지만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요. 우리는 그냥 그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하는 이론만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사회에 나오면은 이게 어디에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응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.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학부 때 배우는 회로 이론이 귀찮고, 전자계약이 귀찮고, 전기기기가 귀찮고,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, 그 전기법규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,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, 저도 다닐 적에 깊게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생겨야 되는 목적의식이 안 생기는 거죠. 왜냐면 교수님도 보면은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. 이론은 박사예요. 이론은 박사입니다. 박사. 이론은 정말 완벽하고 뭐 수식을 풀어낼 수도 있는 분들이지만, 또 실무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론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결과식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우리가 교류에서의 임피턴스 식이 사실 직류에서의 오매버축이랑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임피턴스라는 게 이제 교류에서 생기잖아요. 왜냐면 R값과 X값이 생기기 때문에, 실수와 허수부가 생기기 때문에. 직류에서는 허수가 생기지가 않잖아요. 실수만, 저항만 있잖아요. 저항만. 근데 교류에서는 인더턴스랑 리액턴스, 컨덴서가 있기 때문에 리액턴스라는 게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손실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피턴스를 배우는데, 이 기본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냥 문제를 보고 회로를 보면은 푸는 거는 잘한다는 거죠. 근데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거야. 어디에 써먹을지도 모르고. 우리 퍼센트 임피턴스법 학교에서 배웁니다. 근데 그 퍼센트 임피턴스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.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역률 개선 회로를 우리가 이제 공장에, 플랜트나 공장에 일하면서 쓰는데, 학교에서 막 여러 문제를 가지고서 연습 문제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회로 이론 보면은 역률에 대해서 막 배우고, 역률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. 삼각함수를 이용해서. 그런데 그런 이론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실무에서 적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냐? 예, 이거 꼭 중요합니다. 암기하세요. 이거 이런 데 씁니다 라는 정도지, 실제 플랜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. 근데 공장에 웬만한 큰 공장들 있죠. 막 전기요금 막 몇 억씩 내는 그런 데는 역률 개선 회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트 콘덴서, 그러니까 뭐 파워 캐패시터 뭐 이렇게 하고, 이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를 다 합니다. 근데 이게 또 과보상이 되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. 적당한 값을 선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왜 그렇게 역률 개선을 강조를 하는지를 우리는 학부 때 모른다는 거죠. 저도 그랬어요. 사실 저도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. 그 기술도 아니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, 이제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.
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동전류를 우리가 모터 스타팅 커런트를 우리가 작성을 한다 이거죠. 근데 기동전류가 우리가 Y 델타는 뭐고 직익 기동은 뭐고 용량에 따라서 직익 기동을 써도 되는지 Y 델타 기동을 쏘는지 뭐 컨트롤 기동을 하는지 아니면 소프트 스타트 기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.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.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에서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라고, 이제 이론에서 배운 거를 실무에서 적용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써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무와 이론이 조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.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하고 실무에 들어오시면은 그 좀 오래 고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써먹을지 어떻게 적용할지 응용을 할지를 고민하신 분들은 실제 그런 일이 맞닥뜨려지면은 지가 책을 찾아서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. 실제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죠. 근데 아예 자격증도 있는데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실무 경험이 없고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. 전기를 전공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저는 회로 이론은 영어의 기본은 알파벳인 것처럼 그 전기의 기본 이론은 회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실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 실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실제 본인이 이게 설치를 연결 개선을 가정을 해서 모터 한 부분이라도 생각을 해보고서 개선을 한번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나중에 와서 복잡한 회로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무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학부생들이 실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. 취직을 해야지만이 하기 때문에. 그러면은 이렇게 견학 같은 거 보면은 견학 같은 것도 학교에서 가잖아요. 학부 때 뭐 포스코 제초소도 가고 저는 갔다 왔었거든요.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자고 하세요. 그거 뭐 견학하는 거 뭐 어렵지도 않고 견학 요청하면 대부분 합니다. 받아줍니다. 학교에서 왔는데 안 보여주겠어요? 발전소를 가보고 산업 플랜트도 가보세요. 그리고 거기가 유틸리티가 전기 쪽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나중에 학부 때 공부하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공부도 더 잘 되고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,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. 이론은 뭐 A+ 받고 뭐 그럼 뭐예요. 실무 와서 하나도 못 써먹는데. 근데 실무가 이론을 이긴다라는 말을 저는 제 고참들한테 듣고 살았어요. 야, 이론은 이론이고 실무는 실무야. 근데 이론이 실무를 이기지 못해. 그 이유가 뭔지 알아? 백날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랑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어느 분이 저한테. 야, 우리가 영어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영어 해도 실제 외국인 앞에 가면 말도 못하잖아. 그거는 이제 실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혀야 돼요. 이게 대학교 때 알바를 하더라도 전기공사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하고 뭐 플랜트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하고 이래야지 이게 이제 자극이 돼서 이제 자격증도 더 공부가 잘 되고 이러는 거지. 그러니까 학부 때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지. 뭐 커피숍 이런 데 가서 백날 해봤자 실무를 뭘 배우겠어요. 만약에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실무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, 직장인도 그렇고 이제 학부 공부생들 이런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. 제가 뭐 볼 수 있는데
드릴 수 있는데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께 저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대신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는 제가 데리고 다니기가 좀 어려우니까 못해도 한 두세 명 정도 패키지를 이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니면 제가 사진이라도 보내드릴게요. 사진 필요하시면 사진이라도 보내드릴게요. 근데 그 사진은 보내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이게 잘 이렇게 쓰셔야 돼요. 막 돌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제 그 블로그나 이런데 쪽지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. 찾아가지고 제 메일 주소는 그 소문짝 그 KHB 76 숫자 760620 네이버 06 KHB 760620 골뱅이 네이버.com이에요. 다시 한번 KHB 760620 골뱅이 네이버.com 네이버.com이죠.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빨리는 못 보내드리지만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이론과 실무 어떤 게 그 뭐 닭이냐 계란이냐를 봤을 적에는 저는 기본은 이론이지만은 실무를 모르면 그 이론은 써먹을지 모르는 도구다.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먼저 보고 이론을 공부하면 더욱 잘 될 것이다. 이상 그 여러분들께 그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이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시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여기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잖아요. 터널에 통과하면은 주 분야는 건축물이 이제 토목 분야지만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소방이랑 소화 설비들은 자탄 설비들은 다 전기 거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. 그럼 보여요. 그리고 조금 이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설치된 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. 어떻게 됐는지. 터널도 보면은 앞부분은 밟다가 중간에 들어오면 조도가 낮아지잖아요. 그 이유가 다 있어요. 이제 수능에 대한 이제 기본 이론 때문에 그래요. 사람이 수능이라는 게 생겨요.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밝은 데 갑자기 갔다가 어두운 데 가면 어떻게 해요? 또 어두운 데 갔다가 갑자기 밝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?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햇살이 쨍쨍한데 갑자기 이렇게 달리다가 지하도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깜깜한 데 들어가게 되면은 안 보여요. 그래서 천천히 눈이 수능할 수 있게끔 천천히 이렇게 조도를 앞단서부터 그 조도를 높여줘 갖고 천천히 이렇게 수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게 다 설계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옆에 설치된 거라도 보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.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꾸 현장 가서 실제 설치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소방 공부할 적에도 그랬어요. 뭐 이게 차동 스포트형 감지기가 뭐고 정원식 감지기가 뭐고 연기 감지기는 뭐고 뭐야 이거 막 하면서 한 거를 저는 그 건물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고 그랬어요. 저는 진짜 실제 그 공부가 이제 잘 되는 거죠. 그러면 더 기억도 오래 남고. 네, 이상 저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